국내 발생 판정자 수가 지속 감소하더니 결국 0명을 기록하자 한국을 대하는 세계 각국의 태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유럽항공안전청은 3월 13일부터 고위험 지역 공항 명단을 업데이트해오고 있었는데 4월 7일자 7차 명단까지는 한국의 모든 공항이 이 명단에 포함됐으나 16일 8차 명단에는 대구와 서울 지역 공항으로 한정되더니 21일 9차 명단부터는 한국 전체가 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5월 1일부로 한국에서 이륙한 항공기의 착륙을 허가한 것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중국을 포함 다수 국가를 5월 22일까지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빠르게 해제해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헝가리도 5월 4일부터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주변 유럽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에 대한 특별 대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 통로 입국을 허가하며 2주간 격리에서 한국을 제외했으며 한국에 밑보였던 베트남도 29일 한국 중소중견기업 143개 기업에 필수 인력 340명의 입국도 허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입국 제한 중인 체코도 현대차 직원의 예외적 입국을 허가했으며 30일에는 현대차 기술진 142명이 터키에 입국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터키는 한국 교민 147명의 귀국을 돕기도 했으며 8만 명분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구매해 자국으로 돌아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국외 기부 활동도 활발한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는 인도네시아에 1만회 분량의 진단키트를 기부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한국 바이오 기업인 시젠과 함께 미얀마 보건체육부에 키트 1만 명분과 방호복 300벌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위상은 미국 보수 매체도 인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30일 미국 유명 시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실제로 메릴랜드주에 50만의 분량의 키트를 제공한 것으로도 잘 알려진 한국 랩지노믹스가 5월 1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5번째로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K-바이오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상을 바탕으로 UN 평화유지군에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진단키트의 수출 성과는 놀라울 정도인데 2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수출 실적은 2억 123만 달러로 3월 2,410만 달러보다도 8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하루 3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여유분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 대응과 관련된 한국산 제품 수출이 급증해 지난달 컴퓨터 수출은 99%가 증가했고 즉석밥 100%, 라면 52%, 빵 40%, 화장지 249%, 손세정제 81% 등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4월 전체 수출이 전년비 24% 감소하긴 했지만 다양한 대응 품목이 단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외국인들의 입국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단기치료 외국인은 하루 평균 126명이 입국해 전주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3월 국제선 매출이 92% 감소하고 국내선도 57% 감소했지만 국내선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국과의 교류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다시 보기 시작한 한국, 끝까지 완벽한 대응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려면 성공적인 모델인 한국을 모범 삼아 따라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뿐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회복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야심적인 친환경 정책을 세운 것에 아주 극찬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을 거명하며 놀라울 만한 모범, 지극히 성공적인 사례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 특히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주 야심찬 녹색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모범을 따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P통신에서는 어제 30일 오전에 있었던
한국질병통제본부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환자들은 24시간 동안 4명이었는데 전원이 다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다. 이날까지 한국의 총 확진자는 1,765명, 사망자는 247명, 회복된 환자들은 9,059명이다. 한국은 지난 2월에서 3월 초까지 매일 수백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었지만 최근 몇 주일 동안에는 확진 환자 발생이 크게 줄어들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환자 감소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첫 신종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1월 20일로 미국과 같은 날에 첫 환자가 발생했지만 미국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유전자 증폭검사 방식을 채택해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했고 신속하게 민관과 협의해서 민간 부문에서도 검사 키트를 생산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미국 인구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법들을 채택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 환자들을 조기에 걸러내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여 방역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자체적인 검사 방식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WHO에서 추천하는 방식과는 다른 검사 방식에 집중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AP통신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역 능력을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월 29일까지는 미국 전역에서 신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환자는 겨우 472명, 그리고 확진자는 22명만을 확인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3월 중순까지 신종 바이러스 별거 아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봐라. 우리는 아주 대처를 잘하고 있다. 이러더니 심지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다 죽는다. 걱정 마라. 이런 말까지 꺼내서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1등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다가 뉴욕시에서 확진자나 사망자들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살균제 마셔보자, 주사기로 주입해보자 이러다가 다음 대선은 아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만 뚝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바이러스 통제에 성공해서 오늘은 국내에서 발생된 확진자가 딱 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 확진자가 106만 7,289명,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만 무려 29,319명이라는 거예요. 29,319명.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그냥 29,319명이지 우리 서울 평창동 인구가 올해 2022년에 18,653명입니다. 18,653명. 그리고 사직동은 9,554명. 해화동은 16,805명.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일매일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평창동이나 회화동에 사는 주민들만큼 새로운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참 미국 미시간주에서 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시위대들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라며 주의회 일사당 건물을 점거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일을 하면 매월 말이나 중순경에 월급 주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매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이라도 집에서 놀게 되면 4주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재개시키라고 시위하는 건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깊이 생각이라도 했었다면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참 이렇게 이번 바이러스를 그냥 매년마다 생겨나는 독감처럼 치부를 하더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아주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거까지 치러버릴 정도로 그것도 2주가 넘었는데 감염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놀라울 만한 모범, 성공적인 사례 이런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문재인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문재인이 없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